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능동수송은 책은 이렇게 쓰여 있어. 세포막에서 특정 운반 단백질을 통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 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 확산 배웠지? 확산 뭐야? 확산이 뭐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가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반대잖아, 지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간대. 그럼 그 물질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스스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뭘 사용해야 돼?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얘를 배울 건데 얘가 뭐냐라는 거야. 근데 아주 땡큐한 건 뭐지? 배웠어. 언제? 생명과학에서. 자, 간다. 우리 생명과학 해봅시다. 그럼 생명과학 할 때 옛날에 배운 거야. 여기에 뭐 있어? 말이집. 여기 뭐 있어? 말이집. 그럼 여기 말이집 있었지. 됐어? 기억이 만나진 않지? 말이집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건 이런. 이렇게.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여기에 뭐 있어야 돼? 랑게 결절의 세포막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때 배울 때야. 됐니? 신경세포 바깥쪽이야. 신경세포 쪽 밖. 신경세포 쪽 안. 그러니까 얘가 세포 아니고 이게 세포 밖이잖아. 됐니? 그래서 내가 자극이 쭉 오면 갑자기 자극을 받으면 해볼까? 바깥쪽에 무슨 이온이 있었어? 밖에 나트륨 이온이 많았어. 안에 칼륨 이온이 많았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자극을 쭉 받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쭉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아주 오래전 얘기다. 나트륨이 들어올 때 나트륨은 어떤 원리로 들어온다고 배웠지? 확산의 원리로 들어온다 그랬어. 그래서 바깥쪽에 나트륨이 무슨 농도? 고농도. 안쪽에 나트륨이 무슨 농도? 저농도였기 때문에 확산의 원리를 쭉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때 우리는 이런 것도 배웠었고. 그래서 나트륨이 쭉 들어와서 안쪽의 전이가 마이너스 전이어서 무슨 전이가 되는가? 플러스 전이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안쪽에 있던 칼륨이 바깥쪽으로 나간다고 배워서 칼륨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얘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니까 얘는 여기가 고농도가 되는 거야. 고농도. 그럼 얘는 여기서 저농도가 된 거였지. 됐어요? 그때 얘가 나트륨이 들어올 때가 뭐가 돼야 돼? 탈분극이면 칼륨이 나갈 때가 무슨 분극이 돼? 재분극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과분극돼서 마이너스 80ml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그렇지. 자극 끝난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래? 우리가 다시 휴지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라는 거야. 지금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됐어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이 쭉 들어와서 여기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왔지. 칼륨이 나갔지. 그런데 봐라. 얘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이 돼서 들어와도 얘가 하나만 하자. 두 개 하려기 힘들다. 하나만 할게. 그러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도 여기에 나트륨이 많아지지. 그럼 얘가 나트륨이 이 안에 많이 들어와도 바깥쪽의 농도가 높아? 안쪽의 농도가 높아? 그렇지.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만 갈 수 있으니까 얘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언제나 바깥쪽이 무슨 농도야? 고농도야. 됐니? 그럼 우리 휴지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더라? 그때 배웠지?
얘가 나트륨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칼륨은 바깥쪽에 많이 나가 있지. 그때 우린 뭐 했어? 그렇지. 여기에 뭐 있었더라?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었어. 그럼 그 나트륨 칼륨 펌프에 있어서 안쪽에 있는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근데 안쪽에 있는 나트륨이 무슨 농도야? 안쪽에 있는 나트륨이 저농도란 말이야. 저농도. 근데 바깥쪽의 나트륨이 고농도지. 그래서 저농도의 나트륨이 고농도로 변한단 말이야. 보내준단 말이야. 누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러니까 저 방향으로는 나트륨 물질이 스스로 갈 수 없지. 그래서 굳이 누가 돌아가는 거야? 펌프를 돌리는 거야. 근데 그 펌프를 돌릴 때는 스스로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뭘 소비하는 거야? ATP를 소비하는 거야. ATP. 아데노신 3인산. 인산기를 띄어내면서 에너지를 소비해서 안쪽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보냈잖아. 됐습니까? 또는 바깥쪽에 있는 칼륨은 아까 많이 나가 있었지? 이 칼륨은 바깥쪽에 있던 게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겠지?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칼륨은 안에가 고농도란 말이야. 여기가 고농도야. 그러니까 바깥쪽에 아까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안에가 더 고농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 또한 칼륨이 들어올 때도 뭐가 돼야 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오는 거잖아. 됐니? 스스로 못 들어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질을 밀어내는데 에너지를 소비해서 밀어내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한다고? 능동 수송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능동 수송의 원리.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을 이동시킬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뭘로 나눌 수 있어? 에너지를 소비해서 물질을 보내니? 에너지 소비 없이 그냥 물질을 보내니?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대표적으로 확산과 삼투는 에너지 소비 없이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능동수송은 그 반대로 물질을 보내야 돼서 물질 스스로가 아니 가니 굳이 내가 뭐해서 그렇지 에너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 거야. 이걸 능동수송이라 그래. 이 능동수송은 우리가 얘를 여기서 갖고 와서 그렇지 얘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많은 우리 몸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보내는 건 얘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야. 됐니? 그런데 우리가 들 수 있는 얘가 가장 기본적이겠지. 배운 걸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그래 농도 기울기를 거슬려 올라간다. 요 기울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농도 차이지. 차이. 농도 차이가 농도 높은 곳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지. 이걸 농도 기울기라. 근데 이걸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세포 안과 밖에 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뭐 전에 했던 거와 비슷한 거야. 뭐냐? 물질의 이동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됐니? 뭘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얘는 막단백질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야. 됐니? 단백질을 통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단백질 개수만큼이 최대로 순간적으로 물질을 이동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확산하고 똑같은 말이야. 확산은 두 가지 있었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단순 확산은 어딜 지나가? 세포 이중층을 지나가지. 농도 차이가 날수록 무한대로 어때?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만 촉진 확산은 뭘 지나가? 단백질 통을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확산 속도가 제일 빠를 때 언제야? 그래서 단백질 막을 모두 통과하는 거야.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지. 어디 갔어? 얘잖아. 얘.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농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어때? 확산 속도가 빠르지? 이런 걸 무슨 확산이라 그래? 이건 단순 확산이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단순 확산이라는 건 뭐야? 인지들 이중층인데 요 사이에 뭐가 있어? 틈이 있지, 틈. 요 틈으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농도 차이가 날수록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 확산은 무슨 확산이야? 촉진 확산이지. 그럼 촉진 확산은 뭘 다녀야 돼? 여기에 단백질 막을 들락거려야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아무리 농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확산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구간이 나타난단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됐어요? 근데 능동 수송도 어디를 지나다니는 거야? 단백질 막을 통해 지나다녀야 되는 거야. 이 단백질 막을 통하면서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소비돼야 되거든. 됐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도 특정 이상 지나면 더 이상 능동 수동 물질의 양의 속도가 늘어날 수 없죠? 그걸 말로 써놓은 거야. 방금 전에 했던 걸 말로 굳이 말로 쓴 거야. 굳이 말로 쓰신 겁니다. 방금 이 말. 그래서 이렇게 굳이 말로 쓰면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봐. 우리가 능동수송은 뭘 사용해? ATP를 사용하지. 근데 ATP 생성을 저해하는 세포호흡을 저해하면 당연히 능동수송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저해제를 추가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가 능동수송이네. 이 그림 봐봐. 됐어요? 얘가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 칼륨, 나트륨 펌프에서 결합돼서 요게 칼륨, 나트륨 펌프인가 봐. 여기 무슨 뜻이야? ATP가 인산이 떨어졌다는 건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거지. 옛날에 배운 적 있지? ATP 하나당 ATP가 되면서 7.3kcal의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 7.3칼로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야. 됐니? 또는 칼륨은 저농도 칼륨을 고농도 쪽으로 보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뭐가 돼야 돼? 에너지를 사용해서 보낸단 말이지. 그런데 즉 이 ATP 생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처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에너지 소비가 안 되겠지? 그럼 당연히 능동수송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능동수송이 뭐냐라는 거야. 능동수송이 뭐냐? 단어 되게 쉽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잠깐 보자. 이건데 여기서 할 일은 아니고 여기서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책이 바뀌면서 이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남아 있어. 왜? 우리 그때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들어갈 때 나트륨 들어오고 칼륨 나가잖아. 그러면 이 들어온 농도 차이에서 이제 뭐가 보여? 펌프가 돌려야 되겠지. 그때 바깥쪽으로 나트륨을 보내지. 그때 나트륨을 어때? 3개의 나트륨을 보내. 3개 나트륨을 됐니? 내보내고 안으로 들어올 때는 칼륨을 2개를 들어와. 그러면 양이온 3개가 나가고 들어오는 건 음이온, 양이온 2개가 들어오겠지. 됐니? 그럼 플러스 3 나가고 플러스 2가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항상 지금 얼마야? 플러스 1의 차이값이 생기겠지. 그래서 얘네들 차이가 됐니? 이 3개 나가고 2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우리가 휴지 상태에서 마이너스 얼마? 70mV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 볼트, 즉 마이너스 전위를 갖는 이유는 뭐야? 나간 개수가 들어온 개수보다 항상 어때야 돼? 나간 개수가 많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게 여기에 써 있긴 한데 뭐 여기서 그게 중요하진 않아. 어디서 되게 중요했어? 막전이 옛날에 거기서 중요했었는데 그때 우리 거 보니까 책에서 이걸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 얘기가 여기에 잠깐 있습니다. 이렇게 능동 수송에 의해서 물질의 이동이었어. 여기서 뭘 알아야 돼? 꽉 능동 수송.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능동 수송이 뭐냐만 알면 되는 거야. 그 예로 뭐가 있냐? 라는 건 그때그때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계정교과에서는 나트륨 칼륨을 이용했다는 거지. 자, 또 미안한데 요거 또 외워야 돼.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 근데 이건 아주 쉽다라는 거지. 자, 세포 내 섭취. 됐니? 세포 내 섭취에는 식세포 작용하고 음세포 작용 2개가 있어. 아주 중요한 거야. 됐니? 자, 보자. 자, 봐봐.
이건 설명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봐봐. 우리 생명과학 원으로 보자. 여기에 세균이 하나 들어왔어. 우리 세균이 하나 들어왔다. 그럼 세균이 하나 들어오면 저걸 누가 잡아먹어? 백혈구가 잡아먹겠지. 백혈구도 하나의 뭐야? 세포지? 자, 백혈구 세포가 어떻게 잡아먹어? 그 얘기 할래요. 백혈구 세포가 어떻게 잡아먹어? 어떻게 잡아먹냐면 백혈구가 이렇게 생긴 백혈구가 있어. 됐니? 백혈구야. 됐니? 근데 여기 세균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백혈구가 이 새끼가 이렇게 바뀌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의 세포막을 안쪽으로 함입하는 거야. 이렇게 안쪽으로 함입. 자기의 세포막을. 됐니? 그 함입해서 어떻게 돼? 여기로 백혈구들을 다시 세균을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 다음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 들어온 다음에는 그렇지.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헤이 그림이 됐지? 바보야! 됐니?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뭐가 돼야 돼? 세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즉 이 끝과 이 끝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쭉 해서 만나고 다시 요 끝은 다시 함입해서 이렇게 만나서 안쪽으로 쑥 끌고 들어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백혈구가 항상 물질 또는 병원체를 잡아들일 때 지 세포가 터져서 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안쪽으로 얘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끌고 들어오면 내가 세포니까 나한테 뭐 있겠어? 라이보솜, 이름 바뀌었지. 라이보솜이 있지. 라이소좀이라고 했지, 옛날엔. 됐니? 라이소좀이 뭐지? 라이보솜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갖는 애치. 그래서 여기에 라이소좀이 싹 가는 거야. 너 단백질 갖고 왔네? 그래가지고 여기다 단백질 갖다가 분사해버리는 거야. 그럼 단백질에 의해서 어때? 얘놈들이 어때? 다 녹아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세포 내 섭취라고 하는 거야. 세포 내 섭취라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포를 어떻게 안쪽으로 함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요 끝과 요 끝이 만나고 얘가 이렇게 톡 하고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라 그래? 순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의 세포막의 표면적이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하겠지. 왜? 요거 아까 내 세포막이었잖아. 내 세포막이 안으로 똑 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냐면 요 세포막이 얘 막하고 만나서 얘가 얘네 둘이 만나지. 이렇게 쭉 이어서 만나지. 만날 때 얘네들이 어떻게 돼? 끊어지고 만날 때 요때 세포막의 소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더래. 알겠니? 그러니까 세포막의 에너지는 언제 이 새끼를 죽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얘 끝과 이 끝이 만나서 연결되고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대. 그래서 우리는 세포 내 섭취에서는 꼭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잘 봐야 돼. 이 세포 내에 이렇게 해서 이런 세균들이라든가 또는 덩어리들을 내가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얘를 죽이는 작용을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는데 식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돼야 돼? 내가 세포 안쪽으로 끌어들인 놈들이 어때야 돼? 덩어리여야 돼, 덩어리. 그런데 반대일 때도 있지. 우리가 뭣도 있냐면 얘가 음세포 작용은 내가 얘를 세포 안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얘가 덩어리가 아니라 용질이어야 돼. 용질.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 용질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특정 세포로 선생님이 뭘 먹었을까? 내가 나트륨이라고 해볼게. 선생님 몸이 지금 소금을 많이 먹었어. 근데 특정 세포는 지금 나트륨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세포막을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안으로 쌓아 놓는 거야. 그럼 이 바깥쪽이 뭐야? 세포 바깥쪽이 피야. 혈액이잖아. 그러니까 혈액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용질을 여기다가 계속 쌓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 차이점은 고체 덩어리.
얘는 뭐야? 용질이니까 혈액에 녹아있는 물질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음세포 작용이라 그래. 알겠니? 얘는 뭐라 그래? 식세포 작용이라 그러고. 그래서 용어에서 음세포 작용이냐 식세포 작용이냐에 따라서 뭐만 다른 거야? 띄어서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갈 건데 고체냐 용질이냐의 차이인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에너지 써 안 써? 아, 쓰지. 아까 에너지 어디 쓴다 해서 요거가 에너지 딱 갖다 붓고 얘 만들어질 때 에너지 쓴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를 만들든 다 뭐가 돼야 돼? 에너지를 쓰는 작용이란 말이야. 이걸 내가 세포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세포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뭐라 그래? 섭취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섭취라는 말을 쓰는 거야. 됐니? 이건 우리가 배웠지. 반대지. 반대지. 됐어요? 운반소낭이니까 어디 가서 나온 거야? 얘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놈 아니야, 지금 이거. 이거 여기 이렇게 소포체에 있었겠지? 여기 이렇게 소포체에 있었겠지? 그럼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갖다 어때? 운반소낭에서 넣고 싸서 밖으로 배출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호르몬이면 이자세포 같은 데서 뭘 만들어내서? 이자니까 인슐린 같은 거 만들었겠지? 그럼 인슐린을 분비하고 그 인슐린을 막으로 싸서 배출을 해놔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혈액이겠네? 이렇게. 근데 막으로 싸서 나올 때, 운반상을 나올 때, 봐봐. 전에 이거 한번 했던 거지? 바로 뭐야? 얘도 세포막이고 얘도 세포막이니까 요 세포막과 이 안쪽에 운반소낭의 세포막과 요 밖에 있는 세포막이 어떻게 돼? 딱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열려, 이렇게 서로. 왜? 둘 다 뭐야? 인질리 이중친구 안에 물, 바깥에 물이잖아. 그 만나면 어때? 겹쳐지는 거요. 그 겹쳐서 열려. 열려서 어떻게 돼? 이 안에 있던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원래 운반소낭의 세포막이었지. 근데 걔가 쭉 가서 쭉 열리면 어떻게 돼? 이제 그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세포막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얘는 세포막의 표면적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얘는 아까 반대로 똑 하고 들어갔으니까 세포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면. 됐니? 여기는 운반소낭이 나랑 붙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세포막이었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지. 됐니? 그럼 쟤도 에너지 써, 안 써? 아, 에너지 쓰잖아. 세포막이 얘는 만나서 벌어지려면 요 만났을 때 여기를 끊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막이 끊어지거나 세포막이 융합될 때 그때 아주 소량의 에너지가 소화이 된다고. 됐니? 그리고 얘는 내 거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세포 바깥에 외자를 써서 외배출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데 그 물질이 이동해서 에너지가 쓰는 거 뭐 있어? 능동수성이 있어. 됐니? 뭐가 있어? 세포 내 섭취가 있고 세포 외 배출은 공통적으로 뭐야? 에너지 소비를 통한 물질의 이동인 거지. 알겠어요? 용어 잘 써야 돼. 그래서 섭취에도 두 가지가 있었던 거잖아. 됐니? 뭐 있었어? 식세포작용. 뭐 있었어? 음세포작용. 원리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먹는 놈이 고용질이냐? 먹는 놈이 뭐야? 용질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아주 간단한 거지. 아주 간단한 거야. 너무 좋다니까 이런데. 왜? 여기 응용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응용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해도 응용이 없잖아. 이번 단어 되게 좋지? 응용이 없는 게 좋아. 없습니다. 자, 갑니다. 계속 가보자. 됐어요. 요건 참 이름만 외우고 가자. 요거 이름 좀 외웁시다. 요 이름 많이 나와. 요거 이름 많이 나와. 됐어요? 리포솜이라는 애가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야. 리포솜. 그래서 이름만 좀 외워. 알겠니? 리포솜은 뭐야? 우리가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운반소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니 요 인지질 이중층 안에다가 내용물을 넣어. 어디다가? 운반소낭에다가. 그러면 이 운반소낭에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면 그럼 얘가 세포막이거든?
그럼 특정한 세포막하고 만나서 여기 있는 물질을 세포에 원하는 곳에다 넣어줄 수도 있겠지. 됐니? 나 선생님이 엊그제 처음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여러분 TV 좀 봐봐봐. 요즘 손흥민이 무슨 비타민 같은 거 광고하는 모양이더라고. 선생님도 채널 돌다 와서. 그때 손흥민이 뭐라 그래? 리포솜 딱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슛을 딱 때리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 여기도 엊그젠가 봤던 것 같은데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 아마 새로 찍은 광고인가 봐. 월드컵 때 나왔는지 어쨌든지 지금 TV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걔가 손흥민이었대. 리포솜 하고 땅 때리더라고. 그럼 뭐래? 인공 구조물 딱 그런다는 거야. 알겠니? 인공으로 만들어 손흥민이가. 알겠니? 또 뭐 하겠다는 거야? 어떤 약품이고 리포솜에다 넣어서 특정히 원하는 곳까지 내가 걔를 보내려고 하는 거지. 알겠어요? 리포솜은 그러니까 뭐야? 인공 구조물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인공 구조물이라는 것만. 알겠어요? 나머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는데 전에 한번 어떤 애가 물어봤단 말이야. 어디서 많이 들었대. 리포솜. 어디서 줬어요? 아무튼 봤어요. 근데 세포를 배우다 보니까 세포를 아무리 봐도 어때? 마이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 막 있고 뭐 이런데 세포에 리포솜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리포솜 왜? 아니 리포솜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세포에 없는데요? 라이소좀 있고 리포솜 없어요. 리포솜 특히 인공 구조물인데 니네 세포에 있겠어 없겠어? 없지. 없어 알겠니? 리포솜 어디서 배우긴 해놓고 세포에서 찾고 있는 거야 막. 그런 답답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리포솜 뭐가 돼야 돼? 인공 구조물로 이렇게 생긴 거야.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세포막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뭐 이런 거 잠깐만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런 문제. 됐죠? 그러니까 봐봐. 그림과 같이 소낭을 이용한 세포 외 배출이거든요. 세포 외 배출이 된다. 그럼 세포 외 배출이니까 뭐 있겠어? 우리 몸에서 만들어서 만든 걸 왜 밖으로 배출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있겠어? 호르몬들이 대표적인 예가 돼야 되겠죠. 얘에 해당하는 거 식세포 작용은 반대가 돼야 되겠죠. 봐봐.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이니까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이니까 어떤 항원체를 잡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작용이겠죠. 누가 돼야 돼? 이자의 인슐린 분비가 돼야 되겠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건 뭐가 돼야 되죠? 능동수성이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관련이 없죠. 자, 봐. 신경전달 물질, 촉삭도의 말따라 신경전달 물질을 설명. 잘 봐. 요것도 여기서 내가 설명 안 했는데 축삭돌기 말따라서 신경전달 물질 누구게? 예. 여기 됐니? 축삭돌기 말따면 여기 말하는 거잖아. 여기에 뭐 있어? 여기서 뭐가 나오지? 뭐 나오게 꽉 뭐 나와? 시험 때 잠깐 넣었다 뺐어? 뭐 나와? 그래, 아세틸콜린이가 나오겠지. 그랬더니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도 신경세포의 말단에서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또 물질이란 말이야. 얘도 똑같이 뭐가 돼야 돼? 분비 소낭에다가 싸서 내보내줘야 되겠죠. 신경전달 물질. 우리가 배운 건 아니고 어디서 배운 거야? 저 앞에서 배운 거야. 얘도 분비 소낭을 싸서 배운 거지. 아세틸콜린을 싸서 내보내줘. 아세틸콜린 굉장히 중요했잖아. 아세틸콜린. 아니, 콜린이. 답이 뭐 찾으면 되겠죠? 두 개였던 것 같아. 맞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내가 문제를 좀 풀어줄 텐데 여긴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니네가 풀어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원리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알겠니? 그래서 풀어보셔야 된다. 주말에 풀어봐야 돼. 주말에 풀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말에 풀자. 됐니? 잠깐만 봐. 요거 가끔 묻는 친구도 있는데 됐어요? 요거야. 전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또 한번 물어봐. 사람 세포하고 쥐세포하고 세포 융합이 돼? 안 돼? 잘 된다겠니? 왜 잘 된 거야? 이 쥐세포도 사람 세포도 안에는 뭐가 돼 있는 거야? 물로 돼 있는 거야. 무조건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안쪽과 바깥쪽은 다 뭘로 돼 있어? 물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물주머니고 이것도 물주머니가 돼야 되겠지. 딱 만나면 어떻게 돼? 그 안에 물주머니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 정지돼 있지 않단 말이야.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계속 움직여서 어떻게 돼? 융합이 완전히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우리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은 유동성막이야, 정지막이야? 엄청난 유동성막이야. 정지막을 만들 수가 없어. 어? 세포막 아래도 물, 위에도 물인데 물과 물 사이에 정지된 걸 어떻게 만들어? 뭐 이렇게 어떻게 해놓을 수도 없어, 그지? 물과 물 사이에. 그래서 된단 말이야.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풀어오고 질문 받을게요.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라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야. 오늘 배운 거 잠깐만 보면 이해가 되겠지? 저쪽도 하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가나는 나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입니다. 가하고 나는 세포 내 섭취. 누가 섭취냐? 됐니? 누가 섭취야? 얘가 안으로 들어왔군요. 얘 섭취. 하나는 세포의 배출입니다. 누가 배출이냐? 얘 지금 뭐야? 분비 소랑이겠죠? 쏴서 나가서 배출하겠습니다. 됐니? 옳은 것은요. 그래서 가나 모두 뭐야? 중요한 건 여기 있네요. 가나 모두 에너지가 소비돼야 되는 공통점이 있고 요런 거 나오잖아. 표면적인 증가하는 거. 누가 증가하겠어요? 라는 거지. 그래서 봐. 얘는 내가 요만큼의 세포막을 띵 따갖고 오니까 요 면적만큼 세포막이 뭐 하겠어? 줄어들겠죠? 근데 얘는 어때? 요게 뭐야? 분비 소랑인데 얘가 딱 만나서 얘가 가서 쑥 열리니까 요만큼의 세포막이 어때야 돼? 늘어나야 되겠죠? 알겠어요? 뭐 어려운 거 없죠? 됐어요? 아주 단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오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조금만 서둘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서둘러 가겠습니다. 요 물질대사 해놓고 쉬자. 왜냐면 요 물질대사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요 단어는. 요 뒤에부터 이제 또 내가 할 일이 많고. 왜냐? 물질대사를 어디랑 겹쳐? 1학년 때 우리가 물질대사만 배웠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물질대사는. 됐니? 됐어? 우리 물질대사 배웠지? 됐어? 갑니다. 물질대사. 가자. 물질대사의 정의가 뭐야? 물질대사의 정의가 뭐지? 됐니? 꽉! 물질대사 뭐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다시 물질대사가 뭐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다 물질대사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물질대사라고 그러고 생명체는 모든 물질대사를 통해서 뭘 얻는 거야? 에너지를 얻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거지. 바로 물질대사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고1 때 물질대사를 배운 거야. 물질대사는 전부 다 무슨 작용이야? 효소에 의한 작용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효소에 대해서 배웠지. 그랬더니 모든 물질대사가 뭐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그 화학 반응은 모두 다 뭐야? 특정한 효소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 잠깐 앞에서 배웠어. 이 효소는 전부 다 어떤 구조물이야? 단백질 구조물이잖아. 알겠니? 그래서 이 효소가 활동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열에 약하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효소 활동에 의해서 이 효소가 단백질이니까 이 단백질의 기능을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체온이 일정한 거야. 체온이 일정한 거잖아. 체온이 일정. 됐니?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체온은 37.5도, 38도가 넘으면 문제가 생기지. 39도 넘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40도가 넘으면 어때?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우리가 40도가 체온이 넘으면 어떻게 돼? 위험해. 왜 위험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기능이 멈춘단 말이야. 그래서 체온이 40도가 넘으면 왔다 갔다 하다. 41도가 넘으면 죽는다. 체온이 41도가 우리 사망 경계선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또 하나 있지. 우리는 이건 이제 지금은 안 나오고 고1 때 나왔던 거 잠깐 복습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효소는 단백질이지.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은 열에 약하다. 또 뭐 있어? 뭐 있어? 산과 염기에 모두 약하지. 단백질은 산에도 높고 염기에도 높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때? 산성이 돼도 죽고 염기성이 돼도 죽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pH 7. 중성 범위 pH 7에서 8 범위에서만 반응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 그 화학 반응을 이루는 건 누구고? 효소고 그 효소는 뭘로 돼 있다고?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반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고온에서도 못 살고 산성이나 염기성에서도 못 사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우리 물질 대사는 어떻게 돼? 한 방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린 포도당, 이것도 안 할게. 포도당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배웠을 거란 말이야. 한 방에 우리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면 어떻게 돼? 다 죽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포도당 한 분자를 분해할 때 한 방에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단계의 에너지를 거쳐서 나온단 말이야. 단계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당 7.3kcal가 몇 개 나와? 3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천천히 거쳐서 에너지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작은 양의 에너지를 쪼개서 써야 되겠지. 우린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선생님 세포흡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엄청난 양의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와봐. 알겠니? 그러면 때 그게 못 쓰고 남아있는 에너지가 체온을 올리는 데 썼다든가 그러면 죽겠죠? 이게 물질대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어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조금 더 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물질대사 하면 효소작용이고, 이건 필요 없어요. 물질대사 하면 두 가지 기능이 일어났죠. 바로 뭐있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물질대사에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의 물질대사가 있는 거지. 그래서 동화작용,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거. 때는 저에너지가 고에너지가 되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저에너지가 고에너지가 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광합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저에너지예요. 얘로 뭘 만들어서? 포도당 만들어요. 포도당 만들어요. 엄청난 고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일어났다는 건 거기에 생명체, 누구? 녹색 식물이라는 생명체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고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만드니까 얘가 주변 에너지를 싹 흡수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광합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의해서 어떻게 돼? 주변 온도가 내려가죠. 그 한여름에 우리 어디 들어가? 계곡. 한여름에 계곡 같은 데가 어떻게 돼? 서늘하죠? 왜 그런 거야? 수많은 식물들이 뭐 해주니까 그래? 광합성이라는 물질 대사라기 때문이죠. 됐어요? 반대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있어? 호흡. 우리 다 배운 친구들이니까 이러지 말자. 호흡 그랬더니 어떻게? 그건 호흡이 아니라 이 새끼야 숨쉬기고. 우리가 말하는 호흡은 뭐야?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이야. 마이토콘드리아가 포도당과 산소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이게 포도당이다. 포도당과 누구야? 산소를 가지고 뭐 만들어?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겠죠?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면서 엄청난 고에너지가 엄청난 저에너지가 되면서 엄청난 양의 뭐였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이 방출된 에너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체온을 올리는 데 쓰거나 살아가는 데 쓰는 거지. 그래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저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물질 대사의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덩어리 큰 분자가 덩어리가 작은 분자로 가는 걸 물질 대사의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야?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지. 이화작용, 동화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둔 거야. 물질 대사. 그래서 우리 1학년 때는 물질 대사가 뭐다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지. 물론 여기도 있지. 우리 생각해서 간. 어유 간에서 포도당을 뭘로 저장해?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지. 글라이코젠이 고분자, 포도당이 저분자야. 그럼 저분자가 고분자 되니까 뭐 돼야 돼? 동화작용이 돼야 되겠지. 우리 간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내 근육에서, 물론 간에서도 되겠지. 간에서 글라이코젠이 다시 뭘로 바뀌어? 포도당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간은 동화작용도 하고 이화작용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참 밥을 많이 먹으면 카오스 지금 동화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겠죠. 내가 지금 밥 안 먹고 수업만 계속해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화작용이 활발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물질대사라고 그러고 물질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야. 됐니?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또 우리 거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